기가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감기가 뭔지 아세요? 공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기거든요. 공기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작용들은 계속 있어.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의미도 계속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굳어져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사실은 저는 한의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만 해가지고 통하는 시대가 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측정 기술도 더 늘어나고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그걸 안 했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의학적이라는 건 굉장히 임상적인 거라서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관찰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의학은 절대 과학이 아니다요. 저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니까. 아 참 과학은 의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아니라니까. 안녕하십니까, 강한 의사들의 김정국 이슬기입니다. 네. 한의학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또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많이들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뭐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아. 아니면은 뭐 철학이다? 의철학이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네.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과학적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적이라는 건 사실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논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 가설로서 결론이 증명이 되되 객관화되고 이게 재현성이 있으면 그건 과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의학도 당연히 그런 이론들로 인체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치료 결과를 내는데 그 부분에 각자 한의학에 대한 논리가 당연히 있죠. 대신 이게 수천 년 된 논리였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비과학적이다. 여기서 흔히들 협의적으로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의미가 현대 용어로 설명이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뭐 이제 이슬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딱 그게 맞습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을 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집합이 돼서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검증 과정이 그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입니다. 하나를 정상군을 놓고 이제 이건 뭔가를 조건을 바꾼 군을 놔서 이게 두 가지가 같냐 다르냐 이제 이거를 통계적 처리 형태로 가서 내가 의도한 가설이 실제로 그게 나왔느냐 아니냐.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는 한의사인데 과학적으로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학적이다는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과학적인 것들을 논할 때에 가지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느냐예요. 사실은 비주얼라이징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게 그거잖아요. 기가 있어? 기가 있냐고.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예. 그게 문제거든요. 경락이 뭐야? 경혈이 뭐야? 그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안 보이잖아. 예,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가 인체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혈관처럼 기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 북한에 있죠. 공안학설이. 네, 공안학설이라고 네. 하는. 네,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뭐 있다 없다 뭐 떠나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가 뭐죠? 기. 여러분 감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공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기거든요. 공기 눈에 보이십니까?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전기신혈이라는 개념, 그 용어를 구성화시키는 거는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보이던 것들을 가지고 이거에다가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겠어.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정신기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작용들은 계속 있어.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의미도 계속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굳어져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사실은 저는 한의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해가지고 통하는 시대가 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고 막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네. 네, 했는데 측정 기술도 더 늘어나고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그걸 안 했네. 그걸 그 아쉽지만, 시대에 네.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 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없어도 우리는 치료가 다 돼.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선배 한의사들이 물론 잘 계셨지만은 패착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용어들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통을 시키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제가 하나만 좀 잡자면요. 의학에 대해서 과학적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의학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의학은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과학자라 의사는 의학적이라는 건 굉장히 임상적인 거라서 네. 과학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관찰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의학이 과학인가? 네. 뭐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늘 낼 수 있잖아요. 네, 날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해봐. 의학은 절대 과학이 아니다요. 저는 의학은 철저하게 실증적인 거고 결과론적인 거지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설이 설정이 되면 그 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따질 거고 자 그러면 그런 게 옳다라고 증명이 되는 게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통계적 유의 수준이 있잖아요. 99%를 줄 거냐, 95%를 줄 거냐 있단 말이에요. 아니래도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런 것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 자체를 원래 과학적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는 인정해야 돼. 나 아프다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 아파 죽겠어. 어떡할 거야? 근데 그걸 재현성 있게 객관적으로 똑같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그렇죠. 그게 과학적이라는 네. 거지 그거를 꼭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아까 전에 대조군 연구로 얘기하시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원래 뭐 어떤 신약이 나오든 어떤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워서 치료를 어떤 치료 새로 신기술이 나오든 했을 때 원래 대조군 연구라고 치료를 한 처치를 한 군, 안 한 군 비교해가지고 효과가 몇 %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실제 생활에서 얼마큼 실제로 그걸 오랫동안 써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났느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부작용들 독성이 있었는지 뭐가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걸 보고 그게 근거치가 더 높다고 봐요. WHO에서도 이걸 더 근거로 높이 보는데 그런 면에서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그 치료를 쭉 해온 것들 문제되는 것들은 사장돼서 없어졌죠. 효과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침도 마찬가지고, 뭐 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거가 높은 건데, 그거를 아직 이 현대용어로 설명하는 게 매끄럽지 못해서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니까. 아, 참, 과학은 의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아니라니까. 너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이슬기 원장님께서 말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혹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흥분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팔로우미? 팔로우미? 네. 팔로우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